안녕하세요. 2026년 4월 4일자 239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먼저 보시죠. 네, CL 차트. 이번 주 지금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이 휴장이었죠. 그리고 CME 선물도 CL의 경우는 목요일장까지만 진행이 됐고 금요일장이 없었고 ES랑 NQ는 금요일장이 있기는 있었는데 오전장만 있었고 오전도 이제 되게 빠른 10시 반이었나요? 그때까지 진행이 됐고 그 바 자체는 월요일 바로 넘어갑니다. 이따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조금 내려와서 이제 100달러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위기였다가,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한다고 하고,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고, 2, 3주 정도, 적어도 2, 3주 정도 공격이 계속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없었죠.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거는 뭐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면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이 안 되면 국제 유가는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15분 봉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뚝축 치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여기였나요? 네. 쭉 치고 올라가서 빠져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수요일 저녁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네. 그쵸? 9시니까. 네. 그렇네요.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114.05까지 가서, 목요일 뉴욕 세션에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목요일장 끝나고 바로 일요일장으로 밑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뭐라고 써야 되나 또 휴일이라고 나왔겠죠. 네. 그래서 지금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로 뭐 세틀먼트 자체는 2시 반에 됐으니까 뭐 이쯤에서 세틀이 됐고 111점 얼마였을 텐데 실제로 마감가는 112.06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111.54로 됐지만 112달러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새로 그릴 게 따로 없긴 하지만 여기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는 다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정도 아니면 여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올라가서 114.05 저항선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게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하나 그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죠? 이게 너무 가까이 그려놔서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첫 번째 저항선 여기죠. 여기도 하나 더 그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119.48 만약에 이걸 넘어선다고 하면 119.48이 되고 이제 그거를 어, 얘가 누구였죠? 얘가 123.68에 해당되는 라인. 네, 여기가 이제 그 정고점에 해당되는 여기에 그 정고점에 해당되는 라인 있죠. 이게 2026년 6월 13일이었는데
그 전에 119.48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추가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이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저항을 받아서 화요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넘어서게 되면 123.68까지도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게 110달러죠. 100달러가 아니라 11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112인데 뭐 2달러 차이기 때문에 하루에 5달러 정도는 뭐 그냥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뭐 물론 이제 이날은 그 목요일은 굉장히 이제 크게 올랐지만 하루에 5달러 정도는 되게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뭐 105달러, 110달러, 115달러 이 사이가 보통 1일 레인지죠. 그런데 그 1일 레인지를 넘어서기가 10달러 레인지는 넘어서지 않겠지만 이 위로 뭐 10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125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위로 5달러죠. 위아래로 10달러니까. 5달러가 올라가면 한 120까지, 119.48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래로도 105.24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월요일에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고, 월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화요일, 화요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일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하루 이틀 넘어서의 전망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그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105달러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지 않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그리고 지금 주말에 주말이 아니죠. 굿프라이데이라서 휴일이긴 한데 금요일에 이란에서 F-15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이제 조종사가 이젝트로 탈출을 했는데 그 두 명의 조종사 중에 한 명은 미군 측에 의해서 구출이 됐는데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영국 시간으로 밤 11시 20분 이 상황입니다. 그렇고 그거를 찾으려고 했던 헬리콥터도 공격을 받았고 그걸 도와주려고 했던 A10이라는 그 지상 그 작전을 도와주는 지상 작전 지원 기종이죠. 그래서 A10도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파일럿은 구해졌는지 아직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A10까지 그렇게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오늘 하루에 그 F-15 하나 떨어지고 헬리콥터 두 대가 또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뭐 그 조종사 그러니까 그 안전 지역까지는 뭐 그 연기 뿜으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추락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뭐 부상자는 있고 사상자는 없는 거고 A10도 파일럿은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추락을 했죠 A10은. 그리고 F16도 그 비상 착륙을 하나 했다고 하고 KC-135라고 하는 그 수송기인데 이제 그 공중 급유하는 비행기죠 주로. 그래서 또 이것도 그 한 대나 두 대 정도 이머전시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왜 갑자기 이렇게 공군기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지 물론 이제 그게 F-15 전투기 레스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지금 발견되지 않은 아직 구출되지 않은 이제 발견되지 않기도 했지만 구출되지 않은 또 한 명의 미군 조종사를 이란 측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조종사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 이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조종사가 인질로 잡히면서 그 인질의 석방을 위한 교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지금까지 전례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강수들이 나오거나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일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뭐 그런 식의 한참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면 다음 주도 뭐 아래쪽은 105, 위쪽은 129.48 뭐 이 정도로 레인지를 놓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황을 좀 살펴보고 그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된다 정도로 CL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 먼저죠. ES. 네, ES는 지난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월요일에 다시 도지 만들고 조금 더 밀렸지만 화요일에 이제 훅 치고 올라갔죠. 이제 여기서 훅 치고 올라간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전황상 뭐 이유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 수요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어디죠? 여기 이란 저기 누구죠? 대통령? 예, 이란 대통령이 네, 이란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찾고 있는데 네, 화요일에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란도 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 오히려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다시피 갑자기 9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안 연설을 한다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다 알려진 이야기만 그냥 쭉 정리만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다시 쭉 빠져내렸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뭐 다시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나 보다 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이 하락에 그냥 반등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여기에서 무슨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 상승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오른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다고들 봤기 때문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경기 침체에 빠지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 상충되는 조건들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는 거라서 FOMC 입장에서는 경기를 먼저 케어할 거냐, 인플레이션을 먼저 케어할 거냐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경제적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기 침체를 케어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를 다시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들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나서 인플레이션 잡은 이후에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순서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를 먼저 케어할 수 있다. FOMC가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정부에서도 막 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아직 바뀌지 않았죠. 바뀔 예정인 FOMC 그 페드 의장도 뭐 그럴 거고 뭐 이런 식의 뇌피셜 그런 식의 무슨 환상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아전 인수격 해석 이런 것들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면서 뭐 뜬금없이 장이 막 오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런데 금요일에 휴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 지나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장이 시작됐는데 사실 얘는 지금 금요일장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목요일 금요일로 표시가 되긴 하죠. 왜 여기는 금요일로 표시되죠? 여기는 금요일로 표시가 돼. 얘는 사실은 일요일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 되면 일요일장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장이 금요일에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되는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래서 이 금요일장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목요일 저녁에 시작한 서 10시 반까지였던가요? 언제까지였죠? 9시까지네요. 9시까지 진행이 된 거죠. 저기 시간으로는 그 뉴욕 시간으로는 그 시카고 시간으로 10시까지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이 열린 상황에서 이 9시 8시 반에 해당되는 이때 논판 페이롤이 나왔습니다. 근데 논판 페이롤이 굉장히 잘 나왔죠. 논판 페이롤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는 뜻이죠. 노동시장이 되게 루즈해졌고 상대적으로 루즈해서 타이트하지 않아서 노동시장에 뭐 취직들도 잘 되고 뭐 그렇게 됐고 그 unemployment rate 뭐죠?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경기 침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3월 해당되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 CPI 같은 것들, PCE 같은 것들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인플레이션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경기가 침체되면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충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충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이대로 간다면 기준금리 진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들의 뇌피셜,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런 것들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죠. 경기 침체가 와야지 경기 침체를 케어하려고 기준금리를 뭐 낮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될 텐데 그게 그 전제가 깨져버린 거죠. 인플레이션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경기도 나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다? 그 주식시장에는 악재죠.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게 되면 그 주식시장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반응을 할 텐데 이 얘기에서 또 난점이 뭐가 있냐면 그런데 그런 뇌피셜을 그리고 시장을 좋게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경기가 좋대. 그래? 경기가 좋으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또 사요. 그러니까 이건 뭐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를 거야 라는 믿음에 기반해서 뭐 사자 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떠받쳐 왔는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원래대로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안 떨어지겠죠. 그냥 버티겠죠. 그렇게 버틴다는 얘기는 안 떨어지고 다시 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왜 상승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경기가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지금까지는 경기가 나빠서 기준금리 낮출 거라는 논리였는데, 이제는 경기가 좋으니까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경기 좋은 것 때문에 롱롱롱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식의 논리가 과연 어디까지 받쳐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하락 트리거가 생기게 되면 그냥 쭉쭉쭉쭉 밀려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전황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 또한 상승이냐 하락이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월요일에는 이 상황이면 하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지만 더 하락하는 게 그 맞고 6540 이 레벨도 다시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똑같은 얘기가 이제 뭐 엔큐에도 벌어지겠지만, 보시다시피 ES는 일단 이 첫 번째 마지노선은 넘어갔지만 이 두 번째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 이 사이드 무브, 레인지 무브로 가고 이 레인지가 조금 밀려 내려오는 것 같았지만 이 빨간색 레인지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상황인 거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 레벨을, 이 트렌드 라인을. 그래서 여기서 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지난주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죠? 지난주에 여기 금요일이 여기까지 됐었지만 월, 화, 수, 목 극적으로 올라갔죠. 이게 사실은 그 이란 대통령의 그 코멘트 때문에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간 건데, 이게 테크에서 보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로 나오니까, 이래서 테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금요일에 논판 결과로 인해서 경기 좋아요 그러고 다시 무지성 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시고, 그래도 시장이 정신 차렸구나 싶으면 숏이고, 그게 아니면 뭐 홀드 내지는 롱이 맞다. 하지만 뭐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 또 저항받고 내려오는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그냥 밀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밀릴 것인지 그 차이긴 한데, 사실은 6540.25가 깨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NQ죠. NQ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NQ 차트고요. 뭐 비슷하죠?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새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릴 게 없죠. 그냥 이거 하나예요. 여기 이렇게 이 두 포인트로 만들어진. 그래서 거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고, 이 빨간색 얘가 누구죠? 이게 158.50, 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그 차트가. 이게 이제 월요일 장하고 합쳐질 예정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밑치고 이 빨간색 중요 트렌드 라인의 밑에 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좀 치고 올라가나 했지만 결국은 24352에서 그냥 저항받고 밀려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서 그 목요일도 마찬가지 쭉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나 싶었지만 결국 금요일에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이거는 뭐 그냥만 봐도 이 빨간색 그 두꺼운 이 레벨 첫 번째 마지노선,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죠. NQ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밀려버리면 ES도 같이 따라서 밀려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제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상이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상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쭉 내려와서 더 다시 뭐 이 밑에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23,500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까지
뭐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얘가 깨지면 이제 하락 전환이 컨펌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하락 전환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하락 전환은 이긴 한데 다시 커치업을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락 전환이 아닌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럼 완벽한 하락 전환이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뭐가 깨져야 된다? 얘가 깨져야 된다. ES도 마찬가지예요. NQ도 마찬가지고 얘가 깨지고 ES도 그 다음 쪽 그 주요 저항선이 지지선이 깨지면 하락 전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NQ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논팜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비트코인이네요. 뭐 비트코인은 지금도 계속 그 트레이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핑크색 레인지를 결국 다시 이 초록색 그 근처에서 반등을 못하고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71,000 레벨, 요 파란색 요 레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 파란색 레인지와 핑크색 레인지가 두 개가 존재하고 걔가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고 그 겹쳐 있는 가운데가 이 아래쪽의 상한선과 위쪽 거의 위쪽 레인지의 하한선에 이 어떻게 보면 뭐 교집합 같은 이 교집합 안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확실하게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고 나서 월, 화, 수 해서 이 파란 데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어쨌거나 이 위쪽 레인지의 하한선과 아래쪽 레인지의 상한선 교집합 부분에서 레인지가 형성되고 있다. 뭐 그대로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음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 이렇게 레인지 무브가 시작된 다음에는 새로운 다음 트렌드 라인은 안 그려요. 업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7만 라인을 넘어서지 못했죠. 이 7만 라인이 있다가 이더리움 보시면은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또 기준선과 비슷하게 그 호응하는 선이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 7만 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 상황이고 뭐 이제 또 지금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이더리움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좁은 영역에 다시 갇혀 있는 상황이다. 뭐 다시 튀어 내려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도 있고 하니까 NQ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NQ나 ES의 움직임은 굉장히 그 전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뭐 크립토 커런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조용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있죠. 뭐 이더리움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의 7만 라인에 해당되는 게 이건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닿지 못하고 이쯤 올라가다 다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더리움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2117.40 라인을 수요일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바로 밀려 내려왔고 이제 그 금요일에는 거의 이제 뭐 조그마한 도지 만들면서 트레이딩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볼륨 많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상향 패러렐 채널에 여기서 깨져 내려왔는데 지우지 않았죠? 지우지 않고 이렇게 봤더니 다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트라이를 했지만 이 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버린 상황이죠. 물론 이 빨간색 라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밖으로 나갔었던 가격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쉴드를 치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받아서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레인지도 이 핑크색 레인지,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래까지는 핑크색 레인지에 닿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한선에는 닿지 못했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핑크색을 만나기도 전에 패러럴 채널 하한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쯤 그려줘도 상관이 없는데, 뭐 그래도 여기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레인지 무브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리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도 뭐 이 중간쯤에 얘도 뭐 굳이 그리려면 이쯤에서 있었던 뭐 여기 정도 되는 얘죠, 얘. 여기 이 레벨이 이렇게 되게 그 지지선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던 레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얘가 더 세기 때문에 이 핑크색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까지 뭐 핑크색까지 못 오나 이 파란색에 닿지 못하거나 똑같으니까 결국 이 파란색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서 빼놓은 것이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 15분봉 같은 데서는 하나 그려놓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일봉에서는 여기 이 핑크색으로 기준을 놓고 보자라고 해서 안 그리는 거지, 뭐 얘도 굉장히 중요한 그 레벨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려놓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핑크색 레인지 안쪽, 그리고 요 2117.40 아래쪽 있는 요 레인지 조금 익스텐드 하면 요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4일치밖에 트레이딩 데이가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뭐 큰 움직임이 막판에는 없었어요. 물론 그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었던 양국 대통령, 뭐 이란 대통령은 실질적인 힘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 말에 강도는 있죠. 그래서 화요일날 훅 치고 올라갔고, 또 수요일날 훅 치고 내려왔지만 다시 캐치업을 했죠. 누구는 그 ESNQ는 CL은 결국은 다시 가격이 훅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도 뭐 일단은 그 유명무실해졌지만 10일 유예를 주었던 3월 말에 10일 유예를 주었던 그 기한이 4월 6일이죠. 월요일이죠. 그리고 뭐 아직도 뭐 지상군 투입이 있네 없네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지상군 투입은 거의 100% 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문제고 강도 얼마나 강한 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터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15 추락한 네, F-15 추락한 그 조종사, 할 때 탈출한 조종사 중에 2명 중에 1명만 미국에서 구조를 했죠. 그래서 그 조종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잘 구출을 해내오면 그걸로 뭐 큰 이변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란이 그 조종사를 확보를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시나리오가 너무 다양해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뉴스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물론 저도 계속 텔레그램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포지션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물론 이제 4일밖에 안 돼서 이미 다 끝났지만 그래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내일 그 스톡 차트 분석 차트 들고 스톡 차트 분석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